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집에서나 이 가계비 전체 중에 통신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화면에도 보다시피 월 평균 가계 지출 총 23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6%가 통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라니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만약에 구매한다고 볼 때 6%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보시면 지출이 많은 항목 중에서 식비, 학원비, 교육비, 주거, 그 다음 이렇게 통신비, 아무튼 이 통신비에 대한 비용이 날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TV도 봐야지요.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 게임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온 가족이 전화 한 대씩은, 휴대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얼마나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계 통신비 먼저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가계 통신비 날로 더해간다.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일반 폰, 여기 피처폰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일반 폰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뚜껑 폴더용도 있었고, 소위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폰이었죠. 그때의 기본 요금은 1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경우는 기본 요금이 최소 금액이 34,000원이에요. 근데 요즘 34,000원 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굉장히 줄인다 했는데도 이번 달에 한 76,000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주는 여러 가지 우리의 편리성과 어떻게 보면 즐거움까지도 있지만 이런 그 가계비, 통신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소위 낭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신경하게 이렇게 스마트폰 그 외 통신비 이것을 써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 아까 피처폰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너무나 이제 이런 기기도 새롭게 바뀌고 그 용어들도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 여러분 그 과거의 폰과 달리 인터넷 검색도 되고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 다 아시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또 이 스마트폰을 하려면 인터넷이 얼마나 또는 동영상이 얼마나 소위 신속하게 빠르게 소위 다운로드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속도전인데요. 요즘 LTE 광대역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제품이 출시돼서 우리에게 조금 더 편리함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제 그만큼 제 생각에 또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가장 우리가 또 재미있는 것이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앱을 쳐다보다가 어떨 때는 내려야 할 지하철을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앱도 무료 앱도 있지만 또 유상으로 하는 유료 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만약에 그 유료 앱을 사고 그 비용을 한다면 이 비용들이 계속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즘 휴대폰을 하나 산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통신사 그 대리점에 가셔서 통신사하고 이제 소위 휴대폰하고 같이 사게 되죠.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전 매장에서
내가 이제 가전제품을 선택하듯이 내가 원하는 그 휴대폰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에 가서 내가 원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은 통신사 매장마다 뭐 공짜 폰이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휴대폰 가격은 얼마인지 또 통신요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자들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리스트 제도를 우리가 도입은 지금 했는데 아직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에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이렇게 통신 서비스 이용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 스마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맨 먼저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우리가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들이 여기 돼 있습니다. 먼저 열흘 이내에 고장이 났다 했을 때에는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 금액 환불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라면은 또 제품 교환이나 무상 수리, 이렇게 그 단계별로 내가 산 휴대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두시고, 요거 다 뭐 외울 수는 없더라도 메울 수는 없죠. 항상 자료로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나의 권리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요즘 그 스마트폰 수리를 하면 수리한 거를 리포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새 거가 아니고 가서 이제 재생을 해오지만 뭐 기능은 뭐 거의 신제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교환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 수리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 뭐 그 다음에 환불 이런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나의 또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당연히 교환이나 그리고 교환을 해도 또 문제 있다 하면 구입 금액을 환불받는 거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전화를 쓰다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통화가 안 돼요.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통신 서비스사가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입 14일 이내에 통화가 잘 안 된다, 더구나 통화 품질 불량이다 했을 때에는 첫 번째 이 계약을 해제, 이게 없는 것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그러니까 내가 뭐 SKT하고 했다면 SK 난 못 쓰겠다 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뭐 칼라링일 수도 있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신청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한 달은 무상으로 본다, 지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다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한다 그러더니 그게 없이 그냥 그 다음에도 또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소위 부가 서비스,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이것이 없던 것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저희들이 이것도 요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니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할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휴대폰 가입비가 면제가 되고 요금계는 기본료
또 국내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모두가 각각 약 35%의 감면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그런 나의 어떤 그 혜택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무슨 그냥 통신회사가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법, 소위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그 통신사가 이행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또한 이것도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내가 침해당했다라고 뭐 상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업자 우리 통신사업자, 세계 사업자죠. 이렇게 KT, SKT, LG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요금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주고 소비자가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간단한 내용 같지만 내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제3자가 있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소위 부당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대출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뭐 주민등록증 보내다. 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동전화 개통을 하시오. 이런 그 대부업자 유혹들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 이름 소위 우리가 명의도용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전혀 이 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제3자가 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소위 개통을 했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소비자 정보가 우리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신용카드, 뭐 공인인증서 이런 거 휴대폰에 또 SMS로 우리 인증번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알려주나 하는데 실은 이런 피해자들이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는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 정보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또 개통해 갖고는 또 남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개통에 필요한 서류도 이렇게 그냥 하고 남겨주고 그것이 이러한 그 나의 소위 개인 정보 이런 서류들이 대출업자들이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어떤 나에게 대출금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업자한테 신분증,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절대 그냥 줘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빨리 신고를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그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예도용 방지 서비스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mssafer.or.kr 여기 들어가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사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소위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명의 도용이 됐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 시 그러니까 보니까 신규도 물론이고 우리가 전화 기만 바꾸는 경우 있죠. 기변하는 거든지 번호 이동 이런 것들 할 때 어디를 이용하느냐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제가 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좀
위험이 그 인터넷에는 항상 잠재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온라인 경우에도 온라인 공식 인정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서치, 소위 가격이며 이런 것들 비교해서 구매하는 이런 소위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볼 때 스마트한 소비인데 자칫하면 너무 싼 것에 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누출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이 대출업자가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 또 인터넷, TV, 인터넷, 그야말로 PC 인터넷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상품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합했기 때문에 뭔지 가격이 조금 싸고 어쨌든 나에게 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요금도 할인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지금 케이블 방송 또 그리고 인터넷도 이렇게 결합 상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좀 싸게 싼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결합 상품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이제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인터넷은 자꾸 끊어져 갖고 안 된다. 아니면 뭐 IPTV 하는데 그 방송이 제대로 요즘 뭐 VOD 가격이 갑자기 무료로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무료다가 요즘은 21일 지나야 무료가 되는 이런 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걸 보기 쉽지 않다라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 계약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언제든지 이 제품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하고 또 IPTV 같이 했다. 또 뭐 하여튼 휴대전화하고 또 인터넷하고 같이 했다 했을 때 한 가지가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것까지의 영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조건대로는 이행, 그러니까 소위 할인 가격이 적용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방송통신 결합 상품 중에서 하나가 서비스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뿐 아니고 또한 위약금에 대한 청구까지도 소비자는 할 수 있다 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는 지금 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피해에 당했을 때 소비자는 당연히 이걸 해지 또 내가 잘못했다면 위약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은품 요금을 전가시키는 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 서비스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소위 무료로 어떤 상품을 주는데 이거가 사은품이라는 건 소위 무료예요. 서비스로 주는 건데 이걸 나중에 알다 보니까 전화 요금을 청구하는데 이런데 요금이 청구돼 있다 하는 경우들은 소비자에게 아주 부당한 어떤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대금을 청구하면 안 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해서 온라인으로 자동 이체됐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결합 상품 이용할 때 또 우리의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항상 뭐든지요. 가입 시, 가입 전에 사고가 우리가 소위 사전 예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약관 같은 것도 확실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면 제가 계약은 항상 그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잘 사인을 한다면 또 계약서를 잘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경품, 아까 사은품이라고 얘기했죠. 경품에 대해서 만약에 그 약관에 위약금 금액을 계약서의 경식, 만약에 이렇게 적어 놨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은품으로 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위약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은품으로 뭐죠? 우리가 보면 이어폰도 받고 여러 가지 요즘 물품들을 많이 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품의 그 속도가 늦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 계약을 소비자가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해약했다. 그러면 그때 준 사은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냥 사은품은 사은품이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우리가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단 그 계약 약관 내용에 이거는 별도로 반드시 위약금 금액에 사은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도 소비자의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해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대개요, 계약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했는데 해지해달라면 그렇게 어려워요. 뭐를 보내라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좀 사업자의 속성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해지 시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만이 이제 해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팩스나 이렇게 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객장까지는 나가지는 않아도 매장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꼭 또 거길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통신사에서 반드시 또는 방송사에서 당사자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건 당연히 내가 이행해야 되는 거나 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한 후에는 해지 관련 위약금 또 서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여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 3번이 있었다. 또는 1개월 동안 이 서비스 장애가 있었다. 이러면 이건 나는 이 서비스 장애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겠다 하는 것을 사업자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TV를 케이블 방송을 보는데 어느 날 VOD 서비스가 이틀을 되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이틀 서비스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무료 보기를 저한테 3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또 통신 서비스도 LTE 광대역까지 나오고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과 또 즐거움까지 주지만 가계의 부담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스마트한 우리가 소위 통신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결합 상품이라고 다양한 결합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합 상품도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 소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좋고 또 싸고 또 소위 말하면 서비스 이렇게 품질 우리가 화질도 좋고 다운로드 되는 속도도 좋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